네, 안녕하세요. 늘본 강사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초등 저학년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늘본 교실의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먼저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제목은 성인지 감수성 2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강사로서 성평등한 태도를 정립할 수 있다입니다. 순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알아보고, 두 번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늘본 교실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사는 어떠한 언어와 태도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 실천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마무리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계신가요?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은 옳고 그르다를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세상의 규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강사 여러분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가 학생들에겐 매우 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원래 그래, 원래 여자는 그래, 원래 남자는 그래 라는 생각 대신에 이게 혹시 성별 때문에 생기는 고정관념은 아닐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별로 기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남자니까 힘이 세야지, 여자니까 얌전해야지 라는 것 등의 성별로 어떠한 행동을 제한하거나 기대하거나 하는 태도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녀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일상 속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민감하게 포착해내는 태도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하지만 이러한 여러분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늘본 교실의 학생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분들은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초등 저학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시기는 가치관 형성을 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성인들의 언어를 그대로 학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늘본 교실의 학생들이 전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교육을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일 안 하니까 집에서 애나 봐야지. 이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교육하는 저도 여성이었고 담당 선생님도 여성이었는데 여성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애나 봐야지. 이런 식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무척 놀랐는데요. 그런 말은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물론 그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언어를 발화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변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또래들끼리 성별 분리해서 노는 경향을 보인다고 첫 차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조용해야지, 남자들은 씩씩해야지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강사가 성별에 따라 행동을 제약하게 되면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을 재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니 뭐 여자애가 축구야 라든지 남학생이 얌전히 앉아서 그림 그리는 거 보고 남자애가 밖에서 뛰어놀아야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을 중간에 잘라버리는 그래서 그 잠재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억압으로 자기 표현을 위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시작하고 자신의 감정을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로서 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아니 무슨 남자애가 그렇게 울어. 그만해. 울지 마. 라는 식의 말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 시기는 학생들에게 강사 여러분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강사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세상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을 향한 차별적 칭찬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외모나 성별에 따른 칭찬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칭찬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 공고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별을 구분짓는 언어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활동 시 성별을 구분해서 짓는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상 속 차별적 언어를 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를 순화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아, 누구누구는 참 예쁘구나. 너는 참 잘생겼네. 우리가 많이 하는 말들이죠. 이건 칭찬 아닌가요? 좋은 말 아닌가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아이 기분 나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외모에 대한 칭찬은 칭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명에게 너 참 예쁘구나 했을 때 옆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감정이 들까요? 또
너 오늘 참 예쁘다 라고 말한다면 그날의 그 모습, 그 외모가 칭찬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또 몸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평가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몸을 평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강사의 평가하는 말들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차별로 인식이 되고 잘못된 몸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외모나 성별 특성보다는 그 학생의 행동과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외모에 대해서 말할 때 변화한 부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잘랐구나. 머리를 묶었구나. 빨간 옷을 입었구나. 그 상태에 대한 것은 말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누구는 여자답게 얌전히 좀 있어. 왜 이렇게 나대? 땡땡이는 남자애가 울면 되니? 뚝해. 이러한 말들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행동 제약으로 잠재력 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개인마다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성별로 재단을 해버리면 더 많은 역량 향상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됩니다. 또 아이고 남자애가 울면 되니? 이런 식의 표현은 정서적인 억압이 됩니다. 남학생이라고 울지 말라는 법은 없죠. 대신 그냥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울 때는 왜 그 감정이 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감정을 내가 어떤 감정을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모두를 잘 표현할 수 있게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답게, 남자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표현할 수 있고 나답게 역량을 표출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줄 설 때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서보자. 자, 성별을 구분짓는 언어 습관은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하지만 이러한 성별 분리가 결국에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 순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짝수, 홀수 순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굳이 성별로 분리하는 언어 습관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봉 강사님들이 어떻게 성인지 감수성을 실천할 수 있는지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모델을 보여주세요.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인물들을 언급해 주세요. 요리는 누가 잘하나요? 여성이 잘하나요? 여자가 잘하나요? 엄마가 잘하나요? 하지만 많은 셰프들은 남성입니다. 또 축구를 잘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인물들을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강사님 개개인의 역량도 한번 살펴보세요.
본인이 그런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성역할 고정관념이 담긴 말이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세요.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렸던 여자애가 왜 이렇게 나대고 그래? 이런 말을 했을 때 왜 그렇게 말을 하지? 따지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인지하고 습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하세요. 강사 본인도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켜켜이 쌓여있는 고정관념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끊임없이 성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강사님이 실수를 하셨다면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그 후에 그러한 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가르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 강사 스스로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말은 교육이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말 또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아질 수 있는 언어들을 계속하게 되면 학생들은 스며들듯이 그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태도는 늘 전달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성인지 감수성을 장착하고 그러한 태도를 가진 말과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강사의 언어와 태도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안녕 크리스. 안녕 잭. 캠프에서 보낼 준비 됐어? 나는 완전 기대 중이야. 올해는 올림픽 선수 제이슨 로저스가 펜싱을 가르칠 거래. 맞아, 최고야. 나도 들었어. 여러분, 펜싱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펜싱의 예술에 관해 배워볼 거예요. 펜싱은 전략과 기술의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펜싱이 다른 사람과 좋은 팀원이 되는 연습을 할 기회를 준다는 점이에요. 좋아 잭, 네가 질 거야. 내가 원래 너보다 힘이 세잖아. 이런, 너무 싫어. 나 완전 겁쟁이 같아. 얘들아, 경쟁이라는 걸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 이건 터프가이가 돼서 상대를 때리라는 게 아니야. 학습과 연습을 통해 각자 최고의 모습에 도달하는 거야. 잭, 넌 겁쟁이가 아니야. 넌 노력하고 매일 실력을 키워가고 있잖아. 크리스, 네가 팀원들을 아낀다는 걸 보여주는 게 네 팀과 너의 자존감에 훨씬 더 좋아. 우리 다시 해볼까? 네, 좋아요. 함부로 해서 미안해 잭. 안 좋은 행동이었어. 아 크리스, 너 기억해? 작년에 우리 캠프파이어 귀신 얘기할 때 너 엄청나게 무서워했잖아. 너 거의 바지에 오줌 쌀 뻔했는데 진짜 웃겼어. 뭐라는 거야? 나 안 그랬거든. 아니 얘들아, 무서운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건강한 감정이야. 그리고 남자아이가 그런 감정을 갖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라고 느껴야 해.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귀신 얘기해볼래? 야 잭, 너 울어? 그거 그냥 집에서 온 택배잖아. 향수병에 걸린 거야? 남자답게 행동해 잭. 나 좀 내버려둬 크리스. 나 안 울어. 얘들아, 슬프거나 화날 때 우는 건 자연스러운 행동이야. 사회가 남자아이들에게 강해져라, 남자답게 굴어라 라고 말하는 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거야. 모든 인간은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자신의 성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자, 그럼 잭, 집에서 보내주신 쌀과자 하나만 나눠줄래? 크리스, 무슨 일이야? 저기 카누 타는 사람 엠버야?
아, 나 너무 창피해. 엠버가 나한테 와서 숲에 데이트하러 갈지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내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완전히 얼어버린 거야. 나도 엠버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귈 마음의 준비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 이 일은 절대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 엠버도 다시는 나를 안 보겠지. 크리스, 내가 전에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해 이야기한 거 기억하니? 남자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어.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고 너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거야. 남자아이들은 자신의 성에 관해 알아갈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하고 또래나 사회에 의해 압박을 느끼지 않아야 해. 고마워요, 제이슨.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자, 캠프 참가자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최고의 모습에 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성역할 고정관념의 압박을 이겨내고 멋진 새 학기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고마워요, 제이슨. 내년 여름에 봐요. 잭, 집에 가면 나에게 전화해줄래? 좋아, 크리스. 학교 친구들도 고정관념에 맞설 수 있도록 동아리를 만들어 봐야겠어.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 저학년 시기에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직 성별 개념을 몰라서. 두 번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고착화되기 쉬운 시기라서. 세 번째, 규칙을 잘 따르기 때문에. 네 번째, 생각과 행동이 단순하기 때문에. 몇 번인 것 같으신가요? 네, 이 시기는 성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시기는 아니죠. 그리고 규칙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치관 형성 초기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다음 중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강사의 태도를 골라보세요. 첫 번째, 남학생에게 남자가 왜 이렇게 소심하니? 라고 말한다. 두 번째, 여학생들에게 주로 정적인 활동을 권한다. 세 번째, 여학생에게 여자가 왜 이렇게 시끄럽니? 라고 말한다. 네 번째, 성별에 상관없이 체육시간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너무 쉬운 문제죠? 네. 4번, 성별에 상관없이 체육시간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입니다. 여기 제시문을 보게 되면 남학생도 소심할 수 있고 소극적일 수 있죠. 또 여학생들에게 주로 정적인 활동을 굳이 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기질입니다. 또 여학생들이 크게 얘기한다고 무조건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제지하는 것이 규칙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여자애가 왜 그러니?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체육시간 활동 같은 경우도 반드시 남성, 여성 나누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관식인데요. 성별 고정관념이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잠재력을, 무한한 잠재력을 재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역량을 특정 성별에 가두어 버리면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성장할 기회도 빼앗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억압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이 늘봄교실 학생들에게 고착되지 않게
강사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